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골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토론회가 열렸었다고. 네네. 이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죠. 예, 이제 현대미술관은 이제 네. 고품격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이 어디 사시나, 예, 유사한 있잖아요. 이제 문화 기회를 향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지금 3개가 있고 또 지방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청주박물관이 이미 이제 개관을 좀 했고 지금 진주, 대전, 대구 이쪽에서도 각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호남만 좀 빠져 있죠. 그렇군요. 이제 좋은 네. 전시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이제 서울을 찾아가서 보곤 하거든요. 그렇죠. 예, 가까운 곳에 있다면 접근성도 좋고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 달라 지금 네네. 이런 이야기인데 네네. 노력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자리 잡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선 우리 호남 지역에서도 이제 한 곳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해양의 도시 또 그리고 어떤 경제 중심지,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이제 광주에 입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 이제 분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입지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떠한 형태로 이제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될 것인지 또 전국에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분간 간에 서로 이렇게 좀 차별화된 네. 좀 역할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광주다운 그 분관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라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죠. 예. 네. 일단은 아직 이제 결정된 게 아니니까 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이제 광주 분관을 이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방침이 네. 아직 중앙부처, 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중앙부처의 이제 결심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분관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치를 한다면은 어떤 형태로 건립되고 또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겠는지라는 네. 어떤 운영 방향이 좀 운영에 대한 있잖아요. 방침이 서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이제 건립에 대한 추진 계획이겠죠. 네. 추진 계획을 이제 수립토록 하는 게 우선의 일이겠죠.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거는 이제 모두가 해야 됩니다. 민관 정 다 나서야 네, 됩니까? 다 해야 되고요. 이제 네. 광주시청이 가장 이제 앞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강기정 시장께서도 굉장히 이 과제에 대해서 본인이 우선순위를 두고 좀 네. 계시지요. 예,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의원들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다 하려고 합니다. 그 토론회도 의원님도 참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문화관광위에 이제 소속하고 계시는 민영배 의원님 네. 그리고 저가 둘이 의원으로서는 주도하는 그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예. 열렸던 분원이 만들어진 곳을 보니까 네. 서울이 4곳입니까? 서울이 이제 3곳 봐야 되죠. 3곳입니까? 네네네. 과천, 덕수궁, 네. 서울 네. 이렇게 그리고 2018년에 청주관이 하나 만들어졌고 네네. 2026년에 대전관이 이제 만들어질 예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 진주, 대구도 지금 준비 중.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호남권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광주는 미술관을 보면 시립미술관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전당도 있고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생긴다면 뭐 차별점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각 이제 동네마다 이제 시립 군립이 다 있죠. 그건 네. 그거고 이제 국립이니까요. 이제 격이랄까 그 기능에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광주는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지만 아시아 문화 전당은 이제 창 제작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 전시하거나 하는 공간인 현대미술관하고는 조금 기능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 이제 광주에 위치한다면 가장 강주다운 분관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첫 번째가 우리는 이제 글로벌을 좀 지향을 해야 된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예술인들이 이제 서로 콜라보, 협업해서
또 다국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좀 실험적인 어떤 그러한 미술관이 돼야 된다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이제 빛과 네. 예, 또 기존의 어떤 또 미술관을 연결시키는 이제 아트, 미디어 아트 분야가 이제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창의적인 부분도 그렇죠. 되겠군요. 그리고 우리 광주하면 이제 호남의 예양 아닙니까? 우리 네. 이제 전통 문화를 현대적인 장르로 결합시키는 그런 좀 실험적 공간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광주가 자랑하는 광주 비엔날레가 있고 전남 수묵 비엔날레 이런 게 국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뒷받침하는 어떤 창작 측면에도 뒷받침할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네요. 광주가 이제 예양의 도시라고는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도 느끼고 시민들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미술관이 뭐 한두 개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좀 거기에 맞는 이제 안에 컨텐츠를 구성을 해서 들어온다면 뭐 반대할 이유 전혀 없고 환영해야 되겠죠. 네, 프로젝트 준비도 해야 될 테고. 네. 예, 민관청이 지금 합의를 이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부지는 뭐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저 후보지가 좀 우선 좀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죠. 네네네. 예. 그래서 광주 동구 쪽에 있고 지금 우선 예전에 이제 신양파크 호텔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부지가 아마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능성을?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어제 그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벌써 논의된 지가 한 3년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는 상당 부분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좀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결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광주를 예양으로서 키워한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정부가 용단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년 정도 준비를 해왔고 그럼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단계로 뭘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가능한 한 11월 달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광주시청 이 상호 협의해서 분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건립과 운영에 관한 어떤 추진 계획을 있지 않습니까? 합의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마지막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러한 여건이 이제 조성되도록 할 것이며 또 제가 또 거기 계시니까요.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무리 작업은 제가 또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되나요? 올해 한 11월, 12월 정도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법정 너무 앞서가나요? 네, 법정 시한이 뭐 12월 2일인데요. 네, 이번에 뭐 여야 조금 단단히 서로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건 조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계시고 시민의 이제 열망이 있으니까 민관청이 함께 추진해 가고 있고 이 밖에도 이제 2025년을 보면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금 돼 있습니까? 네, 이제 어제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내년 들에 국가 예산에 3조 3천억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발표하고 증가율로는 이제 5.8%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예년에 했거든요. 비해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근데 금년도 이제 정부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 전체 증가율이 3.2%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쪽에 온 예산이 5.8이고 전체 3.2니까 광주의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이제 이렇게 광주시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약간 자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굉장히 노력했어요. 광주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청 지원도 열심히 좀 노력을 했고 또 그렇지만은 좀 반영이 미진한 부분도 좀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있죠. 근데 왜 꼭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많이 깎였다 이런 얘기만 들리는지 내년에는 그 얘기가 조금 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게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이걸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럴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우선순위는 전 광주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예. 제대로 좀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광주를 찾아들고 기업들이 광주를 찾아드는 예. 어떤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들이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확보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공지능, 바이오 그리고 문화에 네. 이제 중심이 되는 우리 광주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산업들을 키우는데 인프라가 될 수 네.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정부 예산안에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비 한 42억 됩니다만 그걸 반영했고 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우리 문화발전소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예산들 그리고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 제작 기회를 드리는 그런 예산 이런 네. 걸 좀 확보하는 데 제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얘기가 ACC 건물은 너무 훌륭한데 안에 내용물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좀 그렇죠. 하셨군요.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 전당하면 딱 떠오르는 콘텐츠가 없잖아요. 네, 네네. 아쉬웠어요. 그게 많이. 아시잖아요. 건물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건물이에요. 멋져요. 지하까지 다. 그렇습니다. 예, 내용까지 들어온다면 네네.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죠.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있어요. 광주 예산 같은 경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게 네. 인공지능 이제 단지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네. 1단계 사업이 금년에 이제 끝나요. 네. 근데 내년부터 이제 2단계 사업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걸 통과를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서는 그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면제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필요한 예산을 이제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 국립현대미술관도 그 건립키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나면은 관련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제들이 네. 좀 남아 있네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문화 쪽이기도 하고 또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젊은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네네. 일자리 생성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열심히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 다른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안dol골 의원께서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네. 주요 요직에 다 계십니다. 뭘까요? 배경은 일을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러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경력을 주로 쌓았던 데가 이제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기획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이제 34년간 근무를 했죠. 네. 거기서 아주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가 이제 수립하고 집행을 좀 했었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 16년 만에 호남 출신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일을 하면서 특히 제가 이제 실장하고 차관으로 근무할 때가 이제 코로나 위기가 이제 극성을 부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7번의 예산을 좀 편성하면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하는데 조금 이제 앞장섰던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네.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제 민생을 살리는 이제 경제 정책을 이제 펼쳐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이 그러한 정책 대안을 좀 제시를 좀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통이 좀 필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로 하여 그런 역할을 좀 하라라고 해서 정책위 아마 상임 부의장으로 좀 임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민생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고 네.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 경제도 힘들고 네네. 이제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어떡하냐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정책으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 네, 어떤 정책들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지금 굉장히 경제 어렵잖아요. 이제 수출은 금년 들어 좀 나아지고 있는데
내수는 여전히 안 좋아요. 네,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네. 그 소비와 투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7월달 그 산업활동 통해 발표된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서 갈수록 내수 침체는 지금 고착화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서 이제 내수를 살 수 있는 어떤 부양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제 들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 경제가 나쁘고 내수가 나빠지면 제일 힘든 데가 자영업자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이제 92만 명이 이제 폐업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거리에 지금 나설판이란 말입니다. 우리 우리 앵커님도 보시면 우리 충장로나 어디 있잖아요. 지금 네. 공실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 많이 닫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 경제를 살 수 있는 이제 내수 부양 조치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저희도 지금 강력히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세수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세수가 넉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뭔가요?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니까 계속 곳간이 비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수 결손이 작년도에 56조가 나왔고 네. 금년 경우에도 6월달까지 10조.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30조가 지금 또 펑크가 생긴다.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또 필요한 있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재정 긴축을 가고 있는 거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감세 정책을 못하도록 있지 않습니까? 막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도 뭐 상속세 등등등 해가지고 부자 감세를 더 하겠다라고 이제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회에서 저희들이 좀 그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산 서민층의 이제 증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감세나 이런 조치는 할 겁니다만은 여하튼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지금 때가 아니다. 민주당의 의견이 뭐 하나로 모아졌습니까? 뭐 이런 종부세나 뭐 상속세나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예, 큰 방향의 지금 합의는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이라는 것이 상대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민주당 입장 분명합니다. 이제 부자 감세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중산 서민층의 이제 무리한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완화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한데 그건 네. 협상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9월 1일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께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네. 지금 실무 협의가 한참일 텐데 네네. 성과를 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의제들이 오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의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정무적 현안으로는 이제 그 최상병 예. 특검, 뭐 3자 특검. 오늘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행할 수 있고 여야간에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절묘한 안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경제가 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생회복 지원금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좀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또 기초생계급여를 또 받으실 거예요. 정부 돈이 복지로 또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그 생업터 그잖아요. 생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있잖아요. 정부가 간접적으로 매출을 좀 늘려주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러한 어떤 내수 부양 조치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정말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셨으니까 저희 시사톡 라이브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 제가요?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 네네, 그러셔도 되죠. 왜냐하면 정책이 확고하게 나오지 않아도 네. 지금 이런 걸 준비해보고 있고 토론해보고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좀 드리자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 세금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세금 분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종부세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과도한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종부세 완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종부세를 이제 경감할
필요성은 좀 없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정부도 정부세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세법 안에 전혀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 것 같고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있잖아요. 이제 세금을 좀 이제 걷는 문제인데 여기 굉장히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진 과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손실까지도 감안해서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이율에서 공제해 주는 좀 합리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이제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투세 문제는 이제 조세량이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좀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좀 먼저 하겠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상속세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지금 상속세가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상속세를 안 낸 분들이 내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배로 좀 늘었어요. 네. 그것은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산층 계신 분들이 집값이 올라서 상속세를 새로 내게 돼야 되는 부분들은 좀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제를 좀 높여서 하겠다 하는 거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하고 이제 협상을 좀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힘 있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유난히 좀 무더웠죠. 그래서 특히 우리 맞습니다. 광주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광프리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소슬바람이 좀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 고생 좀 많으셨고요. 이제 9월 되면 이제 광주의 어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에 또 이렇게 있잖아요. 빛을 보는 때입니다. 9월 7일부터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는 이제 광주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도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추석과 같이 좀 풍요로운 어떠한 광주에 이제 시간들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제발 이번 광주 이 축제 때 전 세계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주에 좀 쏟아져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광주 시민들 좀 뭡니까 지갑도 조금 두둑해지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